사실 강세리의 아들 황지호는 제 동생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태호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던 황기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황기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의 일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태호의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황기찬의 집에 머물게 된 첫날, 태호는 황기찬의 형 황기만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형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죠. 그래서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이 되셨습니다. 부디 태호 씨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기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태호는 황기만에게서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 위화감의 정체는 황기만이 쉬지 않고 그려내는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온통 새하얀 도화지 위에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그려지는 계단의 형상. 그 형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괴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트라우마의 발현이라고 하기에는 그 그림 속에 담긴 절망과 공포의 깊이가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황기만 씨, 혹시 제가 그림을 좀 봐도 괜찮을까요? 황기만 씨의 그림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호의 제안에 강세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눈빛 속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황기만 씨,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손이 가는 대로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계단만 줄곧 그려왔던 황기만은 계단 옆에 희미한 사람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표현하신 걸까요, 황기만 씨? 태호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묻자 그 순간 황기만은 갑자기 온몸을 떨며 발작적인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황기만의 모습은 그가 과거에 겪었을 끔찍한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강세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와 황기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태호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뭘 하려는 속셈이야? 나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이성을 잃고 쏘아붙이는 강세리의 모습에서 태호는 오히려 차가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강세리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황기만의 그림 그리기를 막으려는 행동, 그것은 바로 황기만의 기억 속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내가 황기만 씨 그림을 보는 게 왜 당신 피가 마르는 일인지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네, 세리야. 태호의 의미심장한 한마디에 강세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더니 급하게 말을 바꾸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김한 아주버님은 안정이 필요해요. 다신 함부로 자극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태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두가 외출하고 텅 빈 저택에 황기만과 단둘이 남게 된 그 순간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황기만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말투가 아닌 명료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태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태호 씨라고 하셨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태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기만의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오신 겁니까? 태호의 떨리는 물음에 황기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께서 제 그림을 봐주시면서 심리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동안 기억이 돌아왔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황기만의 고백은 태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가정과 의심을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강세리가 황기만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설마 제 예상이 맞는 겁니까? 강세리가 황기만 씨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황기만은 깊은 한숨과 함께 끔찍했던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세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거랍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지만 태호의 머릿속 퍼즐 조각들은 이미 거의 다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 왜라는 질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왜 강세리가 황기만 씨를 죽이려 한 겁니까?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황기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태호를 바라보며 서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그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세리의 아들 황지호는 제 동생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기찬이는 자신의 핏줄인 줄로 강세리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전 우연히 지호의 혈액형을 알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세리가 그것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태호의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진실. 이 모든 것을 황기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 강세리가 황기만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 지호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태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아버지로서의 모든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황기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굳은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황기만 씨 말을 들으니 이제 다 이해가 가는군요. 황기만 씨가 기억이 돌아왔다는 비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비밀을 꺼내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다만 황기만 씨한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호는 사실 제 아들입니다. 그걸 황기만 씨도 비밀로 지켜주십시오. 황기만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리와 태호의 과거 관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의 놀라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남자는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공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강세리라는 거대한 거짓과 배신 앞에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황기만과의 충격적인 대화를 마친 태호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재인.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과 공모해 김도희라는 여자를 뺑소니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고 강재인 자신 또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신분을 도용당한 태호의 동생 캐서린마저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태호는 그 모든 말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여자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강재인 씨 말이 다 맞았어. 전부 다 맞았다고. 태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황기찬의 집에 들어온 이유가 오직 하나, 지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황기찬과 강세리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지호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자격이 있다면 그는 언제든 조용히 한국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지호에게 자신이 친아빠라는 사실을 밝혀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리움과 아픔은 영원히 자신의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갈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기만 했다면 난 조용히 혼자서 내 아들 지호를 가슴에 묻은 채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 태호의 얼굴에서 아련함과 체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 세게.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는 없어. 절대로. 황기찬, 강세리 저 살인마 악마들 속에서 내 아들 지호를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내야만 해.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강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저 태호입니다. 잠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 씨, 디자이너 L과의 협업은 황기찬과의 계약이 끝나면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디자이너 L과의 협업 때문에 전화드린 게 아닙니다. 재인 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태호의 낮고 진지한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은 강재인의 옆에는 김도윤이 팔짱을 낀 채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들의 미묘한 기류를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지호를 구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황기찬의 형, 황기만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태호의 첫마디에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강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계단에서 굴러 죽을 뻔한 것도 강세리 때문이었다고요. 강재인 씨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은 살인마이자 악마들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며 자책 섞인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호 씨가 그 자들의 진실을 드디어 알게 되셨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한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때 태호는 결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운명의 무게를 짊어진 채 떨려 나왔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아들 황지호, 사실은 제가 친부입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태호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애원했습니다. 그 악마들에게서 제발 제 아들 지호를 구해주십시오.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협조든 다 하겠습니다. 태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재인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호 씨, 잘 생각하셨어요. 옆에 앉아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김도윤의 눈빛 역시 한 아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절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정과 연대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호라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피해자의 등장은 모든 판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황기만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리에게는 끔찍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거짓과 탐욕으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황기찬과 강세리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복수의 시간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아트 딜러 태호가 자신의 옛 연인과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복수를 다짐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남자의 분노와 절절한 부성애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